궁금해요. 과연 스스로가 했는지 납득됐는지. 세 번째. 이 최 씨 집안의 여성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어 뜯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이번엔 엄마의 비자금의 상당수를 장시호가 숨겼다라고 깜짝 증언을 해서 특검도 뒤집어지고 법원도 뒤집어지고 장시호도 뒤집어졌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형국이 됐는데 김지혜 변호사님. 네. 일단은요, 이 정유라 씨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정유라의 발언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얼마 전에 엄마가 그 삼성이 준 말 네 말처럼 시원하게 타고 다니라라고 시원하게 증언했다가 엄마인 최순실이 인연을 끊겠다. 인연을 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엄마의 비자금은 장시호 언니가 숨겨놓고 가로챘다.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장시호 언니와 최순득 이모도 함께 있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왜 엄마랑 나랑만 갖고 그러냐? 장시호 언니와 최순득 이모는 왜 조사 안 하냐? 이런 취재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특검이 또 장시호한테 바로 전화했다고요. 그 정유라가 비자금 숨겨놨다는데 비자금 있는 건 사실입니까? 라고 추궁을 하자 장시호가 자꾸 이쪽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제발 비자금 있으면 다 찾아가서 가져가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의 관계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검찰 얘기 나오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또 출석을 했네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뭐라고 발언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뭐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답변 드렸습니다. 삼성 합병설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뭐라 그랬어? 최순실 국면 얘기하다가 우병우 전 수석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병우 수석 청와대의 캐비넷 문건과 관련돼서 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다시 정유라와 장시호로 돌아와서 정유라와 장시호가 과연 원래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정유라 입에서 한번 두 사람의 관계 들어보시죠. 사촌 어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저는 좀 문제가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처음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님, 일단 둘은 안 친한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정유라가 말했듯이 원래 안 친하다. 거기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예. 사실 정유라 씨가 아이 임신했을 때 그 약간 장시호 씨의 좀 보조를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여성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또 안 친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장시호 씨가 먼저 승마를 시작했고 이제 그걸 보고 정유라 씨가 또 따라했다는 그런 설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말 원래부터 안 친했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안 친하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대 학사 그 입시 비리에 관련해가지고는 장시호 씨가 입학 통지가 되기도 전에 이미 정유라 씨는 이대 입학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어요. 그때 이후로 사이가 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그때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지금 정유라 씨가 이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가 구속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장시호 씨에 관련돼서는 좋은 감정을 품고 있을 리는 없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과연 저들이 축적한 재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예.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검찰은 정유라 씨한테 어디 있는지 너 알지? 어디 있냐?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그거 장시호 씨랑 나는 잘 모르고 어머니가 일단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장시호 언니도 좀 알고 있다. 이제 사촌 언니가 가르쳤다 중간에서. 예, 그런 식의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약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내국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위층에 2층에 보면 현금을 쌓아뒀다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예상하기를 정유라
정유라 양한테 이제 최순실 씨가 분명히 어디에 돈이 있으니까 갖다 써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예. 하는데 그 위치를 장시호 씨가 알고 장시호 씨가 먼저 그걸 가로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랴부랴 뭐 정유라 씨가 입국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 집안의 돈이 난리 났어요. 네, 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 분명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기서 미스테리가 나오는 겁니다. 미스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특검이 찾아내지 못했던 유일한 한 가지. 최순실 씨의 자금. 특히 최순실의 비자금.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순실이 귀국했을 때 2차례 주말 동안 국민은행 오프라인 창구를 가서 자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일가의 자금과 최순실 개인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비자금의 빗자도 지금 못 찾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비자금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비자금의 형태는 특검이 잡지 못했다. 누군가 비자금을 인마이 포켓, 가로챘거나 최순실 씨가 이미 정리를 잘해서 숨겨놨다라는 가능성이 둘 중 하나인데 그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장시호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불만이 있었던 정유라가 김병민 박사님 시원하게 턴 거예요. 특검한테 비자금 궁금하시죠? 이거 어떻게 된지 알려줄까요? 말까요? 언니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신빙성을 더해주는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장시호 씨의 어머니인 최순득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200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 정치적 충격을 받고도 최순득 씨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2006년도에 커터칼 피스 사건을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최순득 씨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최순득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최순실 씨의 단독 범행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장시호 씨는 그때부터 특검의 특급 도우미가 되기 시작하더니 모든 재료들을 다 특검에 제출하면서 장시호 씨와 장시호 씨 어머니인 최순득 이 집안과의 얘기들을 쑥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이거 언니랑 모르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검찰에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비자금에 대해서 장시호가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이 그동안 장시호 씨 많이 봐줬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추가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 만료돼서 풀어날 수 있게 놔뒀던 건데 그래서 장시호한테 바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장시호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럼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를 같이 모여서 대지신문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장시호 씨에 대한 재조사가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장시호도 재조사. 네. 이야, 이게 참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정유라의 같은 폭탄 발언 때문에 굉장히 화를 냈은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한테 과연 뭐라고 말했는지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라에게 주말까지 잘 생각해봐라고 시간의 여유를 줬다. 본인 시간 여유 준 걸로 나오지만 사실상 이면에서 취재해보니까 정유라가 이경재 변호사 안 만나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도 안 만나고 있다. 어쨌든 이경재 변호사는 잘 생각해보라고 시간적 여유를 줬다. 특검의 철저한 관리 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뭐 전면 재수사예요. 고영태도 시원하게 불고 들어가 있고 장시호도 지금 시원하게 불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검찰 입장이나 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시호, 정유라 뭐 이들이 계속 내분을 하면 할수록 서로가 숨겨왔던 어떤 아킬레스건이 계속 드러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어찌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유라는 그런 얘기만 할 뿐이지 실질적 진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장시호는 지금 살펴봤듯이 박근혜, 최순득, 최순실로부터 실질적인 재산의 문제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지시를 해보고 까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잘 기억도 못하네 시켜놓고 이렇게 인마이 파켓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보라. 최순실이 정유라한테 가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물고 물리는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국내 건 물론이고 밖에 있는 것도 상당히 90년대 중후반부터 오래 지속된 관행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최순득에 대하여 또 정윤회에 대하여 전혀 많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 전체를 사실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장시호일 수 있다는 면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확실히 불법을 저지르고 두 발 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뭐 이런 교훈이 듭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조금 전에 법원에 들어간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